어르신들,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셨나요? 아니면 건강을 챙긴다며 차가운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목숨을 건 도박을 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주위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갔다더라. 혹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더라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바로 1월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 우리 몸속 혈관은 시한폭탄처럼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아침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 뇌혈관을 터뜨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워서 딱 1분 만에 꽉 막힌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는 기적의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드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김 사장님이 아침 등산 다녀와서 쓰러진 충격적인 이유. 제 지인 중에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시던 김철수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연세가 65이신데 누가 봐도 5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정정하셨죠. 평소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과시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하 10도로 기온이 뚝 떨어진 날 아침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얇은 운동복 하나 걸치시고는 상쾌하다며 집을 나서셨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죠.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김 사장님의 혈관이 꽉 막힌 하수구처럼 좁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는 바로 히트쇼크, 즉 열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철 우리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만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몸의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키는데 이때 혈압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mHg/mmHg씩 올라가고 뇌졸중 사망률은 4%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처럼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운동을 하면 혈관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심장은 운동을 하느라 피를 빨리 보내려고 펌프질을 해대니 좁은 길에 차들이 몰려든 것처럼 혈관 내부 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약해져 있던 혈관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혈관 안쪽에 붙어있던 기름 찌꺼기인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운동하니까 괜찮아, 나는 혈압약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 믿고 무리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30% 이상이 추운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는 우리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시간대인데 여기에 찬 공기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김 사장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겨울철 아침 운동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혈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혈관은 지금 오래된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에 있는 수도 호스를 겨울에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아무리 구부려도 잘 펴지던 고무 호스가 한겨울 꽁꽁 언 날씨에는 딱딱한 막대기처럼 굳어버려서 조금만 힘을 줘도 뚝 하고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 산 고무 호스처럼 탄력도 좋고 유연해서 혈압이 좀 올라도 쑥쑥 늘어나며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동맥 경화가 진행되죠. 여기에 겨울철 추위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 혈관은 더욱더 딱딱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낡고 딱딱해진 좁은 고무 호스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아주 세게 내보낸다고 칩시다. 물은 콸콸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 호스는 늘어나지 않고 좁기만 하니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펑하고 터져버리겠죠.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뇌출혈이고 호스 안쪽에 낀 물때가 떨어져 나가 구멍을 막아버리는 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오래된 보일러 배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세게 틀어야 방이 따뜻해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를 느끼면 심장이라는 보일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피를 뿜어내죠. 그런데 배관 역할을 하는 혈관이 낡고 녹슬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과열되고 배관은 압력을 못 이겨 터지는 총체적 난국이 벌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 중년과 시니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혈관을 슈퍼카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클래식카, 즉 올드카입니다. 올드카는 시동을 걸 때도 부드럽게 예열을 해줘야지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꺼지거나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 몸도 겨울철 아침에는 충분한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지기 쉬운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긴장 상태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을 조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어 기제가 혈관이 약한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야속한 노릇입니다. 겨울철 혈관 사고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호스가 오늘 갑자기 터질 수 있듯이 우리 혈관 건강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낡은 고무 호스를 더 꽉 쥐어짜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찬물 한 잔, 겨울엔 독약입니다. 건강 상식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보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보약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에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은 내 심장에 얼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체온이 약간 떨어져 있고 신진대사도 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와 같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식도를 통해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 바로 옆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깜짝 놀라서 어쿠 차가워라 하고 반응하면서 심장 주변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자율신경계의 쇼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찬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장 박동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찬물 한 잔이 심장마비를 부르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아침 찬물을 쇠석수,
즉 돌을 부수는 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성질이 날카롭고 강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이 떠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알람 소리를 듣거나 요일을 느끼면 침대에서 스프링 튀어 오르듯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지만 겨울철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밤새 누워 있으면서 피가 머리와 상체에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핑 돌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회복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때 어지러워서 잠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게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겨울철 화장실이나 침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들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무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뼈가 약해서 잘 안 붙고 누워만 있다가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해서 군대 기상 나팔 소리 들은 이등병처럼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그럴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혈관도 지키고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1분 만에 끝내는 아주 쉽고 간단한 비법을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딱 1분 혈관 탄력 10년 되돌리는 꼼지락 체조와 1000원의 묘약.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데 효과는 만점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겨울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는 1분 꼼지락 체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지개 켜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켜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다리를 쭉 뻗으세요.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고 팔은 위로 쭉 밀어주면서 입으로는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내거나 하품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 잠들어 있던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깨우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시작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10초 정도 시원하게 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손발 털기입니다. 흔히 모관 운동이라고도 하죠. 누운 채로 팔과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만약 다리를 들기가 힘들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과 발을 미세하게 탈탈탈 털어주세요.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말이죠.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만 털어주면 말초. 혈관까지 피가 쫙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 손끝 발끝이 찌릿찌릿하면서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통 비틀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척추와 허리 근육을 풀어줘서 일어날 때 삐끗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침대에서 하고 일어나셔도 기립성, 저혈압이나 낙상사고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려서 짚고 일어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일명 음양탕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 반 컵에 찬물 반 컵을 섞어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만든 물입니다. 이 물은 우리 몸에 가장 흡수가 빠르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겨울철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보석 비트와 시금치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기가 막힌 물질로 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하죠.
비싼 영양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비트를 깍둑 썰기해서 쪄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단에 이 친구들을 조금만 곁들여도 혈관이 부들부들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제철인 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진피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귤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꼼지락거리고 따뜻한 물 마시고 맛있는 채소 챙겨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면 100세까지 혈관 튼튼.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긴 이야기 다 잊으셔도 좋으니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핵심 포인트만큼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문에 적어서 붙여 놓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아침 기상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입니다. 군대 기상하듯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 뜨면 침대 위에서 기지개도 켜고 손발도 털어주면서 내 몸에게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 1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고 낙상을 막아줍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는 무조건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입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찬물 들이키는 건 혈관을 고문하는 행위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자는 동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희석시켜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아침 보약입니다. 셋째, 새벽 운동보다는 해가 뜬 후 따뜻한 낮 시간을 활용하라입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영하의 새벽 공기는 피하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기온이 올랐을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맨손 체조로도 겨울철 건강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춥고 매서운 계절이지만 지혜롭게 대비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침 습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올겨울 건강하게 나시고 다가오는 봄을 웃으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챙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푸르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이 치유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당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이 치유의 현장에 찾아가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심근경색증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께서 한 달 전부터 1층 계단, 2층 계단만 올라가도 심장이 쪼이고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심장이 쪼이고 통증이 오는 증상이 오면 굉장히 힘들으셨는데요. 이번 목요 훈련 때 사역자 훈련 시간에 할렐루야. 교회로 오는 길인데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니다, 내가 가서 오늘 훈련을 받고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손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으실 때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할렐루야.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사역을 받을 때 너무나 극심한 심장의 쪼임 현상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순간 통증이 다 사라지시고 지금까지 괜찮으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 반드시 가세요. 네. 뛰어도 지금 전혀 숨이 달리셔도
달릴 수 아프지 있답니다. 할렐루야. 않으시고요. 허리까지 그날 하나님께서 통증을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심근경색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